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절기 동지입니다. 동지하면 떠오르는 팥죽 한 그릇과 함께 차분하게 한 해 마무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정말 겨울이 깊어가는 듯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거리를 보더라도 상당히 휑한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 유독 가슴을 휑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 또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도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사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화꽃 한 송이와 컵라면이 눈에 띄니다. 그 네. 뒤에 손피켓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는 문구도 굉장히 눈에 띄네요. 이 사진은 지난 18일 오후에 촬영을 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분향소 앞에서 조문객들이 국화와 컵라면을 들고 헌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4년생 9월 17일에 한국발전기술의 컨베이어 운전원으로 입사한 김용균 씨 이야기인데요. 지난 11일 오전 1시쯤 설비를 점검하는 도중에 기계장치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이 공개한 김 씨의 유품에는 컵라면 그리고 고장난 손전등 등이 포함돼 있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는 컵라면과 함께 손피켓을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컵라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19살 청년이 안전문 수리하다가 열차에 끼어서 사망한 지난 구의역 사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유품으로 가방에 컵라면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런 노동 환경 싹 바꿔보자. 예. 앞으로는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바뀐 게 없다.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께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2016년 사망한 구의역 김모군 그리고 지난 11일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 둘 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습니다. 2인 1조로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안전 업무를 혼자서 하다가 숨졌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의역 김군 가방에서 발견된 컵라면, 방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김 씨가 사고 직전 머물던 공간에서도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하청 근로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들은 평소에도 컵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 그리고 즉석밥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거든요. 네. 수능 이제 막 끝나서 이제 좀 날개를 펴나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사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병원입니다. 고압산소치료센터라고 쓰여져 있는 곳에 이렇게 좀 급박하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 출입 통제 뭐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고요. 응급, 예. 글씨만 봐도 상당히 급박한 상황임을 예. 분명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8일 강릉 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경포의 한 펜션에서 수능 시험을 이제 막 끝낸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한 학생이 고압산소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전원 서울 대성고의 문과반 고3 남학생이었습니다. 수능을 치른 뒤 개인 체험학습을 신청해 2박 3일 일정으로 강릉 여행을 떠났던 건데요. 전날 오후 4시에 펜션에 입실한 학생들. 둘째 날이었죠. 사고 당일 새벽 3시까지 인기척이 있었다는 펜션 주인의 진술이 있었는데요. 이 다음 날인 지난 18일 오후 1시쯤 학생 10명 모두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네, 강릉 펜션 사건 수사하고 있는 경찰.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죠. 네, 맨 처음에 속보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거든요. 예.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경찰은 이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72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통해서 강릉 펜션 참변의 원인을 가스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보일러의 불완전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가 숙소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내부에 쌓였다고 본 겁니다. 강릉 펜션 참변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측정한 결과 실내 일산화탄소 농도는 150ppm 이상이었습니다. 정상보다 무려 8배에 달하는 수치인 건데요. 일산화탄소는 일상생활에서 생성되는 유독가스 중 가장 위험한 기체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숙박시설인 펜션이나 주택 등 실내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더욱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가 문화의 확산으로 숙박시설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과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불안한 게 현실입니다. 미리 안전규정을 철저하게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상시 감시하는 게 일상이 돼야 이런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일단 모여 있는데 김관영, 홍영표 원내대표는 익숙한데 또 새로운 이제 원내대표가 이렇게 딱 등장을 했죠. 네, 새바람을 몰고 올 것인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각각 다른 곳을 보고 있죠. 그렇네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이 12월 임시국회 첫날이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서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와 유치원 3법 처리,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탄력 근로제 확대 법안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건건히 의견이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강하게 충돌하기도 했죠. 네,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전국을 보면 상당히 배 꼬여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지난 10월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국조 대상은 2015년 이후 공공기관으로 합의됐으며 주요 타깃은 서울시라고 하자 홍 원내대표는 정확한 범위는 여야가 또 논의에 결정할 것이며 현재는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가 명확히 포함되도록 여야 간 양해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문서로 된 부분이 없으면 그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 국회에 제출된 요구서에 강원랜드가 명기돼 있지 않다. 이렇게 재반박을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 서울교통공사가 아니라 공공부문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되받아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의 논쟁 자체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간사들이 논의하도록 하자면서 중재에 나서면서 중단됐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니까 서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강론으로 가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또 다른 일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을 앞에서 좀 네. 다른 표현을 빗대서 했었는데 그런 모습인데요. 다음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좀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네, 손학규 대표. 단식을 끝내고 이렇게 다시 복귀한 모습인데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식 농성을 했고 거기에 함께하겠다라고 해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단식 농성을 풀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촬영한 사진 보고 계시는데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면서 열흘간 단식 농성을 벌여 여야 5당의 합의를 이끌어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몸을 추스를 새도 없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저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 합의 후 불거진 여야의 입장 차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선거제 개혁 합의문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또 이어질 경우에 또 다른 단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 기류가 발생하는 것 같다. 지금 벌어진 상황을 놓고 심각하게 거취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합의돼야 하고 최소한 의원 정수 증가가 보장돼야 단식을 풀 수 있다고 전하면서 단식을 중단한 게 잘한 건지 회의가 든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또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원 세비를 포함해 의원 관련 예산 총액을 현재와 같이 동결하는 방안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정치는 신이라면서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한 그리고 저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해서 이뤄낸 이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네, 또 다른 정치권 소식 하나 살펴보자면 이학재 의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이번 주에 복당했잖아요. 저희가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학재 의원 모습인데 사실 이 모습 굉장히 뭔가 이 상황이 굉장히 정신없어 보이는 게 딱 보여지는 사진이고 위에 좀 잘려 있습니다만 내려놔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죠. 지난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유한국당 입당 의사를 밝힌 이학재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 후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의 거친 항의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한 직후 기자회견장 앞은 몸싸움과 고성 그리고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이른바 아수라장이었다 이렇게 일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맡고 있던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한국당에 복당하겠다고 하자 바른미래당 측 인사들이 몰려와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당에 입당한다. 앞으로 보수통합에 매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당 복당을 공개 선언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 밖으로 나오다가 바른미래당 측 당직자들과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에 맞닥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인파에 떠밀리며 몸싸움이 날 뻔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다. 근데 이부 자리는 놓고 가라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몸만 나가라 이런 뜻으로 예.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학재 의원은 논란이 되는 정보위원장직 유지에 대해 최근 당적 변경과 관련된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당적 변경으로 인해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든지 사퇴했다든지 뭐 이런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국회 관례대로 하는 게 맞다면서 위원장직 유지 의사를 거듭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말대로 전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6년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맡았던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사임계를 냈고 2015년에는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았던 박기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탈당을 하게 됐는데 무소속이 된 후 국토교통위원장직을 사퇴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국회란 민의를 수렴하고 이행하는 곳이지만 우리 국회를 향하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한 편입니다. 여야가 당리당략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이라는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마저 저버린다면 국민이 직접 나서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 여의도 정치권이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차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네. 열차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북한 철도 공동 조사를 위해서 북한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귀환한 열차의 모습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앞에 군인들도 보인다는 점이 상당히 이채롭기도 합니다. 이곳은 저도 취재를 위해서 한번 가봤던 곳이기도 한데 아무나 그냥 불쑥불쑥 갈 수 있는 곳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육군 밀사단 장병들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 측 열차에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8일 방북해 동해선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해 조사에 나섰던 조사단이 열흘간의 조사 일정을 마치고 귀환했는데요. 우리 열차가 동해선 북측 철도 구간을 운행한 것은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조사단은 북측 관계자 약 30명과 함께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는 버스로, 그리고 안변역에서 두만강역까지는 열차로 총 800km 구간을 이동하면서 동해선 북측의 철도를 살펴봤습니다. 유관 검사와 휴대용 기기를 통한 구조물 테스트 등을 통해 북한 철도의 궤도 상태와 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번 공동조사 남북 정상이 합의한 철도 연결 또 현대화 사업의 실질적 첫걸음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북측과 그리고 또 우리가 맞닿아 있는 곳에 가면 예전에 항상 보던 글자가 있었어요. 철마는 달리고 싶다. 그 표현과 딱 맞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남북 조사단은 내년 초 추가 조사와 정밀 조사에 공감했으며 이 정부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동 조사를 마친 남북은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 준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조사단이 우리나라 고속철인 KTX에 큰 관심을 보여 희망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착공식을 진행하더라도 실제 공사는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6일 북측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한 개성 판문역은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의 출발점입니다. 남북이 이 판문역을 행사 장소로 선택한 건 이런 상징성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주증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스리랑카의 니말 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18일 오전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날 열린 특별 공로자 영주증 수여식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 니말 씨가 영주증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니말 씨는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게 됐습니다.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 씨, 지난해 2월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 할머니를 구하면서 주변에 큰 감동을 줬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니말 씨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또 지난 6월에는 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니말 씨를 의상자로 인정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에 한해서 이렇게 의상자 지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외국인들한테 하는 거 저도 이번에 처음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이 의상자 인정을 받은 것 역시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니말 씨는 현재 군위에서 머물면서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고맙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런 소감을 밝히면서 영주증과 꽃다발을 들고 환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이날 행사가 열린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는 난민대책국민행동이 특별공로자 영주증 수여식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지만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사항전의 총단결로 승리를 쟁취하자 이번에 또 택시 생존권과 관련해서 지난 목요일 총파업에 들어간 일도 있었잖아요. 네, 이곳이 보면 택시라고 쓰여 있죠. 택시 승강장인데 물끄러미 바라보는 한 여성분의 모습이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것도 굉장히 네. 인상적이네요. 이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택시 승강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인천 지역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의 카풀 사업 진출에 반대하며 파업을 한 이날 한 시민이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풀 도입에 반대하며 택시업계 파업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지난 20일 오전 거리 곳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낭패를 본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했지만 곳곳에서 불편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같은 날 여의도에서는 대규모 총집회가 열리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에 전국 택시기사들이 엄청 많이 몰렸다라고 그래서 저희도 취재를 갔었는데 카풀 반대 3차 집회 20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렸습니다. 이 택시 단체들은 여당의 사회적 대타협 제안에 진정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 없이 진행된 카카오의 시범 서비스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카풀 반대 집회에 참여한 대전 지역 택시 기사들이 경부고속도로 대전 IC 인근에 집결하면서 주변이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전 IC 서울 방향으로 진입하는 5개 차로 전체에 택시 200여 대가 1km 넘게 줄지어 도로 위에 정차하는 보기 드문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때문에 주변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택시의 고질적 병폐인 승차 거부나 골라 태우기 같은 시민 불만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와 국회가 상생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입법 작업을 서둘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Dashing through the snow in a one-horse open sleigh. Up the fields we go, laughing all the way. Ha ha ha! Bells on bobtails ring, making spirits bright. What fun it is to ride and sing a sleighing song tonight.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Oh,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Happy holiday, girls.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것.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